법률 상식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변호사의 테크닉 곽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 저희 주제 갖고 온 게 음주운전이랑 관련된 내용이에요. 법이 또 통과가 됐죠. 윤창호법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법 이름 자체가 윤창호법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윤창호법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됐는지 준변님이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2018년 9월 25일 이제 해운대구에서 만취한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서 윤창호 씨가 이제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되십니다. 같은 해 11월 9일에 결국에는 사망하시게 되는데요. 이제 친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벌이 너무 약하다 이런 취지로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게 되고 여기에 40만 명의 국민들이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지역구 국회의원인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께서 이거를 발의를 해주시고 104명의 국회의원이 법안 발의에 동의를 해서 국회에서 2018년 11월 19일 본회의를 통과를 하게 됐는데요. 이 법은 사실 이름은 윤창호법이지만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이 법률을 개정을 한 법률안입니다. 네, 맞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저도 사실 이 기사를 작년에 접하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음주운전 처벌 강화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또 국민들도 그만큼 공감을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이제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처벌이 강화된다고 했잖아요. 일단은 처벌이 강화되는 거 보기 전에 행정적인 제재가 또 있어요. 민변 선생님이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특히 이제 윤창호법 개정법에 따르면은 이제 행정 제재가 강화되는데 구체적으로 보면은 보통 음주운전을 하면 면허 정지와 면허 취소가 되죠. 예전에는 면허 정지가 0.05% 이상이면은 면허 정지, 0.1% 이상이면 면허 취소였지만 개정법에 따르면 0.03% 이상이면 면허 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입니다. 이는 쉽게 얘기하면 소주 한 잔도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요거 근데 혈중 알코올 농도 약간 애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 어느 정도 마신 건지 좀 준변님이 소개 좀 해주세요. 여성 55kg이신 분 기준으로 따지면 그 소주 2잔 정도고요. 이제 맥주 200ml 이상, 맥주 같은 경우에는 1.5잔이고 남성 70kg이신 분 기준으로 따지면 소주는 3잔, 이제 맥주는 2잔 정도 기준으로 되는데 아무리 이렇다고 하셔도 이런 거는 개인별로 편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소주 한 잔만 드셔도 운전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면허 정지 또는 한 병까지 마시면 이제 취소가 될 수 있으니까 네.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또 한 가지 이제 형사처벌 부분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형사처벌도 강화되죠, 민변님? 네, 형사처벌도 근거 규정인 특가법에서 규정하고 있었는데 개정 전 특가법에 따르면은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법에 따르면은 무기익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살인죄의 형벌에도 준하는 정도로 가중된 형벌입니다. 또한 음주운전 행위가 반복되면 가중처벌이 이루어지는데 예전에는 3회 이상으로 음주운전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가중처벌이 되고 있었으나 개정법에 따르면 2회부터 가중처벌되기 때문에 초범은 단 한 해에 의해서만 인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중처벌 되니까 특별히 더 음주운전 하지 않도록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예전 같은 경우에 1년 이상의 징역이어서 실제 실무에서 보면 집행유예 많이 선고되셨어요. 사람이 사망한 사건인데도. 그래서 이게 사실 법감정에 맞지 않죠. 그래서 좀 강화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음주운전 한 사람만 문제일까요? 옆에 동승한 사람 정말 아무 문제 없는지 이 부분 준변님이 좀 조사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그 동승을 하셔도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법 취지상 약간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은 게 보건복지부에서 2018년 12월 19일에 정책 브리핑을 통해 가지고 밝힌 바에 의하면 형법 제32조를 적용을 해서 방조범 규정인데요. 요런 처벌을 다 진행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기준 3가지를 밝혀보면은 운전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것이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동승한 사람, 두 번째로는 3회 이상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한 사람, 그리고 세 번째로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운전자의 행위에 가세하는 그런 동승자의 경우에는 방조범으로 처벌이 되고 있고요. 이게 실제로 지난 14년 동안 96명이 이 음주운전 방조죄로 기소가 됐는데 그중에 5명만 집행유예를 받았고 89명은 실제로 벌금형에 처해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맞네요. 그러니까 직접 자기가 음주운전 하는 것도 물론 문제인데 옆에서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돕거나 이런 행위들도 방조범으로 똑같이 형사처벌이 될 수 있으니까 특히 더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음주운전 처벌 강화 윤창호법과 관련된 얘기들 우리 함께 나눠봤는데요. 두 분 마지막으로 짤막하게 소감 한마디씩 해주시겠어요? 술을 마시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운전대를 잡을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애초에 술을 마시거나 그럴 약속이 있다면은 처음부터 아예 그런 여지를 주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술을 처음엔 사람이 마시는데 어느 순간 술이 사람을 마신다고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안전운전, 음주운전 절대 안 되고요. 안전운전 하시고 새해 복도 많이 받으시기를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